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3급 필기. 자, 심리 측정 및 평가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평가의 1강에서는 개괄적으로 심리평가란 뭔가 개념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1강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평가에 어떤 게 있는지 전반적인 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쭉 강의 들으시면서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심리평가란 뭔가 뭐 심리검사랑 행동 관찰 면담 전문 지식에 심리평가의 목적이 들어가 있다는 것처럼 심리평가 안에 심리검사가 들어가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심리검사와 뭐 면담 행동 이런 걸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이제 심리평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심리평가를 왜 하느냐 이제 목적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죠. 그죠? 보시면은 진단적으로 어떤 인상이 있는지를 제시하기 위해서, 또는 문제의 심각도를 보기 위해서, 또는 피검자가 자아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자아 강도도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인지 능력에서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집중력이라던가 뭐 기억력, 실행 기능 등등 여러 이제 다양한 인지 능력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 성격적인 구조도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성격 특징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 유형이라던가 치료 전략, 그리고 치료 기법들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자의 그런 반응을 예상하고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심리평가는 아주 하는 목적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요. 단계에서 첫 번째 의뢰된 문제를 평가하는 거. 그래서 검사자가 자신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어휘, 개념적 모델이라던가 역동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평가 과정의 각 단계에서 문제의 원천과 접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내용과 관련된 지식을 획득해야 되는데, 실제 검사 전에 검사가 문제를 주의 깊게 평가하기에 적합한가, 이 검사 자체가, 그리고 독특한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검사가 여러 문제가 되는 변인을 잘 측정하는지 숙지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환자의 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지능 검사를 해야지 다른 검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변인을 잘 측정하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표준화가 되어 있는가, 그냥 아무 검사나 막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신뢰도라던가 타당도가 적절한가까지 좀 고려를 쫙 해봐야 되고요. 자료 수집에서는 의뢰된 문제 확인한 다음에 실제적인 여러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예를 들면 검사 점수라던가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 수치들은 기본적으로 있죠. 그죠? 뭐 지능검사부터 로샤의 어떤 지표들이라던가 MMPI 이런 거. 근데 개인사라던가 행동 관찰, 면담 자료도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검사 점수만 가지고 검사 점수가 이거니까 이런 진단에 이건 있을 수 없고, 그런 어떤 히스토리, 뭐 에피소드가 있고, 뭐 패닉 에피소드도 있을 수 있고, 우울 에피소드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행동적인 면에서 뭐 무기력한지 우울한지 주의력이 떨어져 있는지, 면담 자료에서 본인이 지각하고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외에도 학생생활 기록부, 뭐 의료 기록이 있다 그러면 좋죠. 그죠? 과거에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었는가, 또는 뭐 뇌 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 게 좋고, 경찰 기록 같은 경우도 체크가 좋죠. 보통은 뭐 품행장애라던가 그다음 반사회성 장애, 성격 장애 그쪽에서 이제 경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겠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찰 관련 법적 사건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 그 다음에 부모, 교사까지 면담을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이제 부모에 대한 면담까지도 필요해서 이런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자료를 그럼 효과적으로 치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야 되고, 피검자의 현재 지능 수준과 증상의 원인, 그 다음에 예후 치료까지 관련된 사항으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단 명칭으로 분류하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애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우울증이야, 그러니까 우울증은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히스토리를 알고 여러 가지 이제 검사들을 해석해서 보니까 우울증이 나왔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피검제 안정성, 비밀 보장, 제일 중요합니다. 고통 감소, 솔직함 등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철저하게 전문적인 과정이니까 정의된 전문적 관계 맥락에서 시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검사의 동의서 받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검사 오면은 상담에 대한 동의서와 심리평가에 대한 동의서를 기본적으로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개인의 어떤 그런 뭐 신변 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정보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은행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정말로 개인적이고 비밀스럽고 되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보장을 해주겠다, 비밀 보장을 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이 동의하는 부분에서도 검사자에 대한 보호가 되기도 해서,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뭐 검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야 이제 검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 나중에 뭐 이런 동의서가 없다 그러면 선생님 그때는 비밀로 한다 해놓고 왜 말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 맥락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요즘 이제 그 동의서의 폼인데요, 뭐 무슨 상담센터가 들어가 있겠고, 여기 사인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동의서에 해당하는 어떤 보장, 비밀 보장을 약속한다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근데 비밀 보장에 예외가 어떤 게 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노인 피검자가 학대받고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어디서나 윤리적으로 다 노출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피검자에게 심각한 자타의 위험이 있을 때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에 연루돼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공개해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공개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항을 동의하면은 검사를 시행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이런 동의서가 사실은 많지 않았고, 그냥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강의할 때 죄송합니다. 강의할 때 뭐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죠. 근데 이제는 되게 이런 게 루틴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리 검사의 목적이 되게 중요하죠. 목적에 대해서 적어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 내, 개인 간 비교를 통해서 개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심리적 속성이라 그래서 뭐 지능, 흥미 수준, 적성, 뭐 이런 거 있죠. 성격적인 특징 등등등등, 이거를 평가를 하고, 진단, 분류, 치료, 추후 상담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담이나 임상 장면에서의 내담자에 대한 역동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에서 대부분 심리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상담의 그 사례 구조화를 할 때 이 사람의 역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상담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짜기 위해서는 종합심리검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내적인 갈등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대처 기제, 그 다음에 되풀이되는 여러 뭐 대인관계의 주제라던가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반응에 대해서 취약한 게 있는가, 아니면 자원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합니다. 그 다음 심리학적 측정 보시면은 수량적으로 표현하는 게 측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출처는 여기인데요. 심리검사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왔어요. 심리평가 안에 심리검사가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그럼 심리검사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행동 표본이라던가 체계와 표준화, 행단적인 시행이 들어간다. 그리고 뭐 크롬바흐의 정의에서는 뭐 두 사람의 행동을 비교하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심리검사를 정의한 이론들도 있어서 한번 요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 첫 번째, 라포 형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내담자가 이제 신뢰로운 환경에 왔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울감이라든가 불안감에 대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상담적인 치료적인 마인드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인 심리평가 상황에서의 이런 라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치료를 하고자 왔는데 심리평가 상황에 들어갔는데 이때부터 뭔가 신뢰감이 떨어지고 뭐 불신이 쌓였다. 그러면 치료로 연계도 안 될 뿐더러 검사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라포 형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래서 상담자 자체가 진지하게 내담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 피검자 변인으로는 검사자를 받는 그 당시에 피검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제 인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 결과와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노출하는 거에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뭐 누구에게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라포도 중요하고, 또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두려움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부분에서 힘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당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이제 된다. 그리고 뭐 당신이 우울하다고 하고 뭐 죽고 싶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심각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객관적으로 파악이 돼야 뭐 약물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치료 기법이 들어가야 될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검사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불안감들을 좀 다뤄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피검자가 적절한 라포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죠?